왓슨은 IBM이 인공지능 시대를 열면서 시작한 혁신적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안을 제시하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의료계를 넘어 교육, 비즈니스,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AI 시대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마치 이것이 우리 노동자를 대체할 것인가,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인천길병원의 이길려 여사가 인공지능 AI를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인정하고 오진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 기술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요. 그 결과가 길병원의 신뢰도가 다른 유수한 병원의 신뢰도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투표했을까요? 국민들은 오진 확률을 대폭 줄인 AI 인공지능 기술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의료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안을 새롭게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어시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이 변화를 기록하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한 명의 생명 PD인 까꾸가 이 시대의 전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서 나의 두 번째 저널,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뇌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나는 주변의 우려와 두려움에 먼저 답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록자의 시선입니다.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이미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집현전 학자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인 성경 속에서 가장 냉철하게 사건을 기록한 사람, 그가 바로 누가복음의 작가 누가입니다. 루크는 최후의 만찬을 신화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확인하고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보이는 장면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서 얼마나 더 멀리, 얼마나 더 깊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넘어 사고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까꾸의 기록은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시대를 해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현전 정신과 최후의 만찬을 기록한 누가복음,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기에 어떤 조직이 그 시대의 담론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그 기록이 결국 인류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알다시피 조선의 집현전 학자들이 남긴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성경 속에서도 가장 냉철한 기록의 복음입니다. 이 두 기록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사실을 남겼고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했으며 현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해 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오늘의 세대를 기록할
집현전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루크, 누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서부터 까꾸의 기록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 정신 이야기가 됩니다. 세종대왕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다른 왕들은 범접조차 하지 못했던 영역을 세종은 학자들과 함께 열려고 했습니다. 사실 세종은 일종의 컨닝을 했습니다. 앞선 시대의 사례와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공감대를 만들었고, 그 집요한 설득 끝에 집현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달랐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처형하겠다는 협박으로 학문을 다스렸고 실제로 처형당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집현전의 기록은 권력의 공포가 아니라 설득과 토론 위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조선 왕조실록을 세계 최고 기록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루크의 기록 방식입니다. 루크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고 의사였으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권력자나 영웅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이웃, 병자, 여성들에게 향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컴패션, 즉 연민과 동행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사건을 기계처럼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됩니다. 기록자는 중립적인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 또한 역사의 한 공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현전은 설득의 기록이었고 누가는 공감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기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대 정신이 됩니다. 얼마 전 WCO 세계시민기구 총재 취임식에서 곽영훈 박사는 도산 안창호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스승은 죽었다. 지금 우리에겐 담론만 있고 소에게 줄 여물은 없다. 그래서 소는 굶어 죽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남겨야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과 문화유산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누가 오늘의 집현전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오늘의 누가가 될 것인가? 힘없고 노화가 두렵고 위축된 한 생명 PD가 깎고 혼자서 다큐멘터리 하나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나비 효과입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현전은 늘 이 시대의 현자들이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온 철학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말해주었고, 피천득 선생님은 우리말, 우리 글, 우리 정신으로 삶 속에서 지혜를, 그러한 정신을 주셨고요. 곽영훈 선생은 나는 숨쉰다, 고로 존재한다, 숨 에르고 코기토라는 언어로 지성과 생명을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누가는 누구일까?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언어로, 영상으로, 이야기로 생명의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합파를 거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산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무의미하다. 이제 나의 기록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기록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집현전은 누구일까? 오늘의 누가는 누구일까?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의 연결입니다.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록한다. 보이는 것 너머의 생명을. 이것이 생명 PT 까꾸의 오늘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집현자는 누구인가? 단순히 묻는 순간 이미 시작됐죠. 나는 숨 쉰다. 그래서 기록한다. 나는 느낀다. 그래서 살아있다. I breathe, therefore I am. We breathe, therefore we are. 손과 소리 만날 때 역사는 춤춘다. 기계는 계산하고 사람은 안아준다. together 수메르고 고기토. 생명은 지금 여기.